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황금 같은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찍어드렸죠. 어느 뉴스 기사를 보고 드디어 세종시의 근린생활시설 용지, 그 다음에 산업용지, 그 다음에 상업용지 이렇게 세 개 용지 필지가 뭐 4달 안으로 올 안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했었을 때 10월 8일 벌써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LH에서 공고문을 띄웠는데 그게 10월 8일날 공고를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 근린생활시설 용지 이게 뭐야 하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이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는 건 뭐냐면요, 혹시 세종에 오시거나 세종시 지도를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 주택지 안에 이렇게 핑크색 내지는 보라색으로 색깔이 되게 틀리게 그러니까 용지가 색깔이 틀리게 되어 있던 필지를 보셨을 거예요. 걔가 근린생활시설 용지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에는 생활대책 용지 딱지로 공급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협의 양주자택지가 아니 첫 번째는 생활대책 용지 딱지로 공급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제한경쟁 입찰 수분양권이라는 딱지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생활대책 용지 딱지는 다들 아시죠? 여기 세종시가 100% 수용지역이잖아요. 수용되기 전에 여기 세종에서 상행위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한테 딱지 공급을 해줬고요. 그 딱지 공급을 받으신 분들이 조합을 결성을 하거나 같이 여럿이 모여서 그 땅을 받으셔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똑같이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LH와 행정족시 복합도시 행복청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그 용지 공급이 이제는 다 소각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입찰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 입찰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우는 6-4생활권의 해밀동에 있는 마스터힐스가 일반 입찰이 한 2년 전인가 됐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때는 세종시가 되게 어려웠었고요. 2년, 3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웠었고, 여거 입찰을 받아서 과연 유지가 될까? 공고가 될까? 진행이 될까? 하셨던 분들인데, 그걸 믿고 과감하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돈을 좀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얘를 왜 이렇게 가져가야 되냐고 판단을 하시는 거냐면요. 생활대책 근린생활시설 용지 자체의 필지는요, 입찰 예정 가격이 기본적으로 530만원대에서 600만원 내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상황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2층 내지는 3층짜리 상가를 지을 수가 있고요. 건폐율 용적률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서 여기에서 예쁜 브런치 카페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입지에 따라 아니면 여기를 예쁜 무슨 병원으로 정형외과도 예쁘게 지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정육점, 내 식당을 딱 내 건물 위에서 할 수 있고 빌딩 개념, 그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판단하시는 분들은요, 이 근린생활시설 용지 입찰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4-1생활권 어딘지 아시죠? 반곡동의 단독주택지 바로 앞에 있는 필지 11개 필지, 15개 필지에 플러스해서 조금 큰 필지들이 잡혀 있는데, 이 11개 필지, 15개 필지가요, 필지가 면적이 뭐 되게 작아요. 60평대? 거기는 되게 특이하게 땅콩주택처럼 단독주택지 필지도 굉장히 작게 이렇게 특이하게 LH가 분양을 했었었는데, 여기 또한 되게 조금 근생지 또한 필지를 조금 작게 뽑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뽑은 것들도 있고, 300평 이상 뽑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분양 예정 가격이 뭐 530부터 시작을 해서 600만원대 초반까지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이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매매 가격이 나온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1,600만원대 나온 것들도 있고요. 1,500대 나온 것들도 있고 해서 비싼 거는 1,800대 나온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거를 입찰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얘는 지금 순순히 경쟁 입찰입니다. 내가 필지를 지정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입찰 예정 금액이죠.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여기
경매처럼 아파트나 이런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 경매 사이트처럼 최저 보증 입찰 예정 금액 있잖아요. 거기에 그 금액의 10%가 아니고요. 여기 LH에서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내가 쓰고자 하는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4-1 생활권의 N2의 1의 블럭이 지금 입찰 예정 가격이 12억 3,98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한 15억을 써볼까? 그러죠. 그럼 15억을 딱 입찰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15억이죠. 그러면 5%가 얼마예요? 7억 7,5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쓰고자 하는 입찰 가격의 5%를 예정 금액으로 먼저 입금을 하고 나서 입찰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의 금액을 쓰는데 갑자기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 그러면 내가 15억을 쓸지 모르고 16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16억을 쓸 수 있을 걸 감안하셔서 5% 예정 금액을 딱 정해놓지 말고요. 조금 여유 있게 넣으셔서 이런 데는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입찰을 하시면 되고요. 공급 예정은 지구단위 계획구역민이 제반 토지 제약 요건에 감안되어 평가된 거고요. 이렇게 첨부된 세부 필지 내역과 장애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서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4-1 생활권 N블럭 26필지는 지구단위 계획 허용 용도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용지, 사진관, 표구점, 학원, 교습소, 일반 업무시설도 가능한 일반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1 생활권에서 내가 거기에 조그마한 필지 한 50평, 60평짜리 되는 필지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나를 해보실 수는 있었는데 여기에 일반 음식점 안 된대요. 그럼 브런치 카페는 여기에 들어가실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를 조금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서 내가 저 필지의 필요성과 저 필지가 내가 원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안 되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안 되는 욕지가 있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여기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건축물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바닥 면적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세팅이 돼서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검토를 해보셔서 너무 작은지 너무 큰지 이걸 좀 확인을 하시고서 입찰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증금 이제 11월 1일부터 입찰을 신청을 할 겁니다. 이기 LH가 11월 1일, 12월 2일 날 4시까지 입찰 신청이 되는데요.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하셔야지만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2일 날 5시 이후에 개찰이 시작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정이 되고서 만약에 추첨하는 필지가 있잖아요. 추첨하는 필지 또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산업용지는 제외하고 여기 LH는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일반 수요자는요 한 사람이 2필지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자세히 공고문을 좀 보시고 인터넷으로만 가능하시는데 인터넷이 저희들이 아파트 청약처럼 일반 인증서는 청약이 안 되세요. 법용공인 인증서라고 인증서가 이제 법용이라고 해서 11,000원 정도인가 4,400원 정도 돼서 법용이라는 인증서가 따로 있으세요. 그거를 신청을 하셔서 인증서를 깔아 놓으신 다음에 청약을 하실 수 있으신 것 좀 감안하셔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된다는 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에 당연히 신청서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이 납부가 되어야 유효하다는 것도 보시고요. 공인인증서는 일반 인증서 사용에 불과하니까 법용 공인인증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한 필지에 2인 이상 공동 신청이 가능하나 공동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신청자,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셔서 대표자 한 명이 전자서명, 범용인증서로 서명하는 게 전자서명이거든요. 완료를 하셔야지 된다는 것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법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으세요. 법인이 신청하실 경우도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는 대표자 선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입찰 금액은 100원 단위까지 작성 가능하시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입찰이 떠서
입찰 공고문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입찰 좀 신청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보는 정보, 소식 참 오랜만에 넣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찰 신청서 제출하셔서 입찰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세종의 집합 건물이 아닌 예쁜 무슨 상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세종시 계신 분들 돈 많으시죠? 주택 세금 부분 혜택에 대해서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조건들 좀 피하셔서 주택 지금 자금 많으신 분들 이렇게 저희 이런 입찰 예정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좀 확인 좀 해보시고 계약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겁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이렇게 해서 계약이 가능하고요. 내가 당첨이 돼야 계약되시는 거 아시죠? 입찰을 얼마를 쓸지 어떻게 할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대금 납부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2년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6개월 단위로 4회씩해서 균등 분할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한 4억대인데 5억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5억을 2년에 계약금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은 10% 그럼 5천만원 계약금 들어가죠. 그러면 10% 들어갔으면 이제 90% 대금이 남은 걸 2년간에서 6개월 단위로 4회치에서 균등해서 분납을 합니다. 얘네들은요. 균등해서 분납하는 대신에 같이 추가가 발생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취득세가 있어요.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도 만약에 내가 5억짜리야.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용지면은 4% 정도가 취등록세가 납부가 되는데 이 4%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저희가 아파트 등기칠제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분납을 해요. 만약에 균등 납부를 했는데 4회차로 납부를 했는데 이번 달에 만약에 6개월로 단위로 해서 납부를 하는데 1회차 계약금 10% 넣었으면 10%에 대한 취등록세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회차 중도금 납부하면 2회차 중도금 납부한 금액에 대한 취등록세도 같이 들어가서 취등록세 때까지 분할을 한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 입찰도 중요하셨고 대금 납부도 하는 방법도 이제 아셨으면 여기에 토지 사용 시일이 언제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내가 그 땅에 건물을 언제 지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LH는 되게 굉장히 좋아한 게 선납 할인 제도도 있어서 자금 있으신 분은 미리 넣으셔서 선납도 가능하실 수가 있으시고 토지 사용 시기는 지금 보시면 4-1 생활권 같은 경우는 21년도 올해 12월 31일 당장 토지 사용이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1 생활권 N2와 N3도 11월 31일 다음 달이네요. 토지가 가능하시고 4-2 생활권 N1과 N2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하니 내가 건물을 빨리 지어서 상행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일정에 맞춰서 토지대금 완납을 하시게 되면 그때 완납하시고 나서 바로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조성사업, 토지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건 LH와 조금 상의를 해보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대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조금 납부하면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소유권 이전은요. LH 이제 토지 면적 정산 예정일 이후니까 면적 정산일 보이시죠? 23년도 3월 30일 이후에 되니까 등기 공부가 그때 전부 완료가 된 후에 가능하다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입찰을 받았어요. 얘를 내가 지금 명의 변경,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고 싶었는데 얘를 내가 꼭 입찰서를 가지고서 내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생겨서 얘를 유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전매가 가능한지 아시죠? 제일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은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2항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 13조 3에 의해서 전매행위 제한이 특례 등이 적용이 된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키지 전매행위 즉 명의 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이 제한된다는 거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요. 촉진법에 의해서 19조 2항과 동법 33조 3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아서 우리 공사, LH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행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만약에 이를 위반하실 경우에는 토지를 환매될 수도 있고요. 3년 이하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하여 공급한 최초 계약에 대해서는 거래계약, 전매행위, 실거래 대상을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에는 이렇게 검인계약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이제 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요.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세법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시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처분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문에 이렇게 떠 있고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전매가 되는지는 자세히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기준 준수 의무가 있네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1년 이내에 착공 기한을 준수해야 된다는 게, 토지 사용 시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2년 동안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착공 기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착공 기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가 지금 5년 후에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요,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보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착공 건물이 착공 신고 시점을 말하는 건데, 이 착공을 내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사용을, 이제 건물을 내가 어느 날 안에 어떻게 준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 생활권 N 안에 추가 사항이 있는데요. 맞벽 건축, 합벽 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지구단위계획별 시행령 6편을 참고하셔서 보시라고 하는 거고, 해당 블록은 숲속마을 공동체 특화권역의 색채 특화 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건축 인허가 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LH 기준에 따라 공사에 대한 지급도 예정을 하다니까 잔문비도 LH가 지금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오랜만에 공급이 완료가 됐고요. 공급이 완료가 됐는데,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공고문이 떴는데 11월 1일날 입찰 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의하실 사항이 명의 변경돼야 되는 시점과 그 다음에 공급이 완료가 됐을 때 건물을 내가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 착공 시기, 토지 사용 가능 시기와 착공 시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그 전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착공 기한이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이 오늘까지 대체 휴일이라 제가 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지금 입찰을 준비를 하시거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거 한번 좀 문의를 해보셔서 건물을 언제까지 지어야 되냐 이런 거를 좀 여쭤보셔서, 건물을 못 짓게 되면 뭐 연장 신청은 가능하냐 이런 안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서 입찰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넣으셨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재산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LH에서 공고문이 떠서 저도 반가워서 얼른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공고 뜨는 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생각보다 많이 세팅이 되더라고요. 이 많이 세팅되는 거에 내가 세종시에서 건물주? 그쵸? 빌딩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번 여기 입지 예정이 몇 군데가 떠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서 한번 용지 입찰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세종시에서 빌딩 주인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용지를 꼭 추첨을 노려보셔야 되시거든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종몽땅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공고문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들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도 확인하시고, 두 번째가 예정 가격, 입찰 예정 가격을 얼마를 썼을지 주변 시세라든가 반영되는 금액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베팅을 하신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 사용 시기, 그 다음에 언제까지 토지를 사용 시기를 잡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착공 시점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무조건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잘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풀어보실 수 있는 방안도 저희 몽땅이 준비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